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에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지요.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이 부엌에서 파이를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